네, 안녕하세요. 최원원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요, 제가 좋아하는 이디야 커피 창업,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우선 창업 비용하고, 어떻게 입점을 하는 게 좋은지, 또 지금 현재 가맹점이 2,000개가 넘습니다. 이디야가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가맹점들이 본사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고객층이 두텁다 보니까 가맹점들이 이디야 커피를 그만두지 않는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매장을 200개 정도, 서울에 있는 매장 200개를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매장이 나온 게 꼴랑 3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대양수로 나오지 않는다. 뭐 어쩌다 하나씩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디야 창업에 대해서 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 이디야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디야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보게 되면 뭐 회사 소개 뭐 이런 것들은 다 읽어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중요한 게 핵심이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투자 비용,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하나씩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디야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현재 20평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66제곱미터죠. 요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가맹비 요거는 1,000,000원입니다. 영어권도 보장하고, 뭐 교육 및 노하우 이런 것도 제공을 하고, 또 매뉴얼, 경영기법 뭐 이런 것들을 교육까지 하는 게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다른 본사 같은 경우에는 가맹비랑 교육비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오픈 판촉비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규 창업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서 한 200 정도, 여러 가지 이제 행사 있잖아요. 뭐 풍선도 막 날리고 이런 행사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증금, 본사에서 왜 보증금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본사 보증금은 이제 그 물때 예치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원두를 공급을 하는데, 그 원두 공급하는 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보증금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맹점이 뭐 한 달 동안 뭐 본사 비용을 이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여기서 차감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또 임의대로 문을 닫는 경우가 있죠. 본사에다 얘기 안 하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사 보증금을 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초도 상품이 있습니다. 요거는 오픈 처음 할 때 필요한 이제 예상 매출이 뭐 1,500이든 2,000이든 그거에 따른 이제 초도 상품이 있거든요. 원두를 또 이렇게 판매할 그 양을 이렇게 보관을 해놔야 되고, 또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도 상품을 보통 한 800 정도 이렇게 잡고 있고요. 인테리어는 이제 뭐 실사 매뉴얼, 도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500 정도 측정이 되어 있고, 본 공사 이게 지금 인테리어, 제가 이제 그 평당 계산을 해보면 한 평당 190만원 정도 본사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인테리어 비용이고, 20평 기준으로 봤을 때 3,80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별도 공사가 있습니다. 이거 협의죠. 냉난방이나 뭐 여러가지 또 추가 비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어닝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실제 창업 비용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탁자 이것도 900만원 정도 20평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평수가 좀 작은 경우에는 이게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외부 사인, 간판 같은 경우에 뭐 어닝은 여기 따로 있네요. 간판 같은 경우에는 50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간판이 뭐 추가가 되거나 코너 자리라서 뭐 하나가 더 늘어나거나 그럴 경우에는 간판비가 조금 더 올라간다. 그리고 기기 장비는 2,800만원.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본사 그 인테리어 공사하고 기기 장비, 그리고 외부 사인, 인테리어, 테이블 탁자 이렇게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로열티는 25만원. 그래서 총 20평 창업을 하는데 1억 1,000입니다. 지금 예상 금액이죠. 요게 별도 공사에 의해서 조금 더 추가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낮아지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편 기준으로 좀 넉넉하게 보시게 되면 1억 2천 정도 보셔야 되고요. 뭐 15평이다 그러면 5평 정도를 190만원 곱하기 5 하면은 대충 950 나올 거예요. 그러면 총 합평해서 한 1000만원 정도, 뭐 테이블 위탁자도 조금 줄어드니까 1000만원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면 15평 기준으로는 1억, 그리고 20평 기준으로는 1억 1000에서 1억 2000 요 사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10평 같은 경우에는 요 비용들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 9천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디야 커피 정보원 개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 브랜드 특징이 어떤 것이고 제가 왜 이 브랜드를 선호하는지 이걸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정보원 개설은 누구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업체든지 이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라면 이걸 다 등록하게 되어 있고요. 인터넷만 되는 곳이라면 이 정보원 개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이디야 커피 정보원 개설을 보면은 일단 사업자는 2002년도 4월 달에 하셨고요. 그리고 정보 공개서 최초 등록일 그거는 2008년도 7월 달 하셨고 최종 등록일 요거를 이제 변경한 날짜가 2017년 8월 30일 이렇게 했다. 요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무상 보시게 되면 이제 회사가 이익을 보고 있느냐 손해를 보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직원 수가 251명 꽤 많이 있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가맹점 수 전체 이제 가맹점이 1865개 직영점 9개 그게 2016년도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뭐 신규 개점이 더 늘어났을 거죠. 그러면 이제 2017년 신규 개점 가맹점 수가 다 포함해서 현재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2000개가 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피 전문점으로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이 표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가맹점 변동 현황. 그러니까 2014년도에 390개가 오픈했고 2015년도에 357개, 2016년도 318개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계약 해지가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약 해지율이 10%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2000개가 넘는데 매년 30개 정도밖에 해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창업 성공률이 그만큼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명의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양대현수 매장이에요. 가맹점이 이제 다른 분을 구해서 이제 양대현수를 했을 때 계약 명의 변경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해지율이 좀 적고 명의 변경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및 면적당 매출액, 이게 면적당 매출액이고 평균 매출액입니다. 보시게 되면 2016년도 2억 3,130만원 2억 3,100만원으로 잡겠습니다. 나누기 12개월 그러면 매장 평균 1,920만원 그게 이제 평균 매출액인데 1920만원이라는 매출액은 어떻게 나오냐면 가맹점이 565개지만 10평짜리가 있고 20평짜리가 있고 40평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10평 같은 경우에는 1000에서 1200에 나오겠지만 뭐 40평 같은 경우에는 3000이 넘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다 평균을 해봤을 때 한 1900 정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장들로 봤을 때도 매출이 좋다. 그거를 이 표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매장은 평소마다 조금 매출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만 믿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평균 제곱미터당 평균 매출액이 있는 건데 매장마다 조금 다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10평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맞죠? 제 얘기가.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10평이면 1300 정도가 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것들은 이제 뭐 광고비를 얼마나 썼냐, 이 회사에서 이걸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그 뭐 CF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가맹비, 교육비 포함해서 제가 1000만원인데 이 300 뭐냐, 부가세 별도입니다. 이고요. 그런 비용들이 다 합쳐져서 이제 본사에 지불을 하시면 가맹계약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셔야 될 게 요거다, 그리고 요거다.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다른 업체를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보시는 게 지금 다른 업체입니다. 보시게 되면 직영점, 좋습니다. 가맹점 60개, 아주 좋은 매장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신규 개점에 비해서 이제 폐업률이 좀 있다. 그러니까 매장 수에 비해서 매년 70개 매장 중에, 아니면 그 가맹점 60개 매장 중에 폐업률이 그래도 15개, 10개 뭐 이런 식으로 평균 10개 매장이 문을 닫고 있다. 그거는 조금 쉽지 않다. 명의 변경도 없고 문만 닫는다. 양장에서도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을 조금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원께서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제가 열람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이버를 켜시고요. 여기에 가맹사업거래라고 치시면 여기 보시면 가맹사업거래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보원께서 열람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보원께서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당연히 이디야 커피 창업을 아무 곳에나 창업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커피 전문점들의 특성상 자리가 어느 정도 좋아야 됩니다. 메이저급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데 입점을 하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자리를 입점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기존에 있던 바닥권리금이 보통 있습니다.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주변에 뭐 커피 매장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커피 매장들보다는 좋은 곳에 위치해야 매출이 훨씬 더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곳을 찾아서 들어가는 게 이제 프랜차이즈의 방식이고, 특히 메이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하실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중에는 또 투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좋은 자리를 많이 입점을 합니다. 대부분 대로변에 있거나 아니면 번화가, 아니면 유동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곳, 그런 곳에 입점을 하기 때문에 이디야 커피 특성상 그렇다. 예를 들어서 창업 성공률이 이렇게 다른 그 뭐 동네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 대신 기존에 있던 권리금들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창업 비용이 그렇게 낮지는 않다. 요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통 개인 창업을 하든 무슨 어떤 창업을 하든 15평 이하의 매장이 월세가 350이 넘어가면 커피 창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1000에서 1200인데 월세를 300을 내면 수익이 답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월세는 제가 보통 이제 200에서 250 사이가 최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20평 이상이다 그러면 300에서 한 400 사이, 요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 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수익이 좀 투자 대비 수익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물론 이제 대박 상권들, 뭐 좋은 상권들은 그 넘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에 매출이 받쳐주는 상권이다. 대신에 권리금도 좀 세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이디야 창업을 준비하셔야 되고, 보통 이제 저렴하게 나오는 이디야 매장은 1억 3천, 1억 4천 보증금 포함해서 이 정도 나옵니다. 매출은 1200에서 1400 정도가 보통 평균이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매장을 한 200개 정도 작업을 했는데 그 중에 3개 나왔는데 2개는 권리금이 너무 높았어요. 점주님이 말하시는 권리금이 너무 높아서 제가 좀 이제 조금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중에 이제 하나 나온 게 권리금이 9,500.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조절을 조금 더 해봐야겠죠. 그러면은 9,200 아니면 9,000 요 정도까지는 조절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잘 깎으면 9,000까지도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매장들이 간혹 있고, EDR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본사 대표 마인드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도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을 절감을 하겠다. 최근에 이제 그 뭐 갓디아라고 해가지고 그 점주들한테 대표가 공문을 보낸 내용이 화제가 됐었죠. 그만큼 이제 이디야 대표님의 마인드가 저는 참 마음에 들고,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가 워낙 있어서 망하는 일이 조금 다른 커피보다는 좀 덜해요. 사실은 깐깐하기도 하고, 그리고 양대향수 매장을 제가 이제 쭉 보면은 양대향수 매장들이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커피점들보다 양대향수가 좀 더 수월하고, 그러다 보니까 권리금 받기가 편하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보통 창업자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있어요. 개인으로 창업을 하면 더 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창업을 하시고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권리금 받기가 이디야가 좀 더 쉽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매장을 팔고 나오거나 이때쯤 되면은 그 승부가 갈려요. 그러니까 창업자들이 보통 그 하나만 생각하는 게 싼 거래 해야 된다, 뭐 커피를 좀 저렴하게 들어가야 된다, 요 정도는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양도할 때는 어떤 게 더 남는다, 요런 것들은 이제 잘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보통 창업자들이 신규 창업만 생각을 하지 나중에 팔 것까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팔 때 되면 내 매장의 가치가 이 정도였어, 뭐 요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신규 창업을 했을 경우에 6천이 들었다 그러면 절충을 많이 해요. 5천, 4천 이렇게 절충을 하는데, 이디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할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뭐 제값에 내놔도 팔린다는 거죠.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자리를 입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매장들, 뭐 동네에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매출 1,000이 안 나와서 이제 사업을 접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커피 전문점은 일단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1,000 이상 무조건 나와야 되고, 월세는 250 미만 이 가장 좋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경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리도 다른 업체들보다는 좋아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거기 주변에 커피 전문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장님이 지금 이제 창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 인근에는 다른 커피 전문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매장들의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 매출을 확인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송파구에 거주를 하는데, 송파구에 있는 이제 제가 공실 자리를 하나 봤어요. 근데 길 건너편에 커피 매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매출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보면 내가 입점하는 곳에 있는 예상 매출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저기 매장이 매출이 800인데 내가 매장을 차리면 1000이 넘을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매장이 뭐 한 1200, 1300 나오는데 내가 한 1000 정도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 시도해 볼 만은 하죠.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을 좀 세우셔야 되고, 요즘 커피 전문점들은 자리가 좀 좋은 곳에 위치해야 된다, 아니면 평수가 좀 넓어서 소비자들이 이제 앉아서 서로 편하게 대화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공간이 필요하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에는 테이크아웃도 괜찮습니다. 가능합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테이크아웃해서 가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동네에서 테이크아웃이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된다. 그거를 명심하시고 창업을 하는 게 좋고요. 물론 이제 그게 평균은 아닌데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리고 나오는 매장들을 보니까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늘 이디야 창업 이야기를 좀 마치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더 있으시다면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